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아들놈들을 좀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 제가 막내 아들놈에게 10월 3일은 무슨 날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쉬는 날입니다 라고 아주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천절인 건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러면서 더 물으면 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죠.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짓고 즉위한 날이 10월 3일, 그래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인 겁니다. 저는, 김기수는 꼰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어쩌면 확률 게임입니다. 수학적으로 실적이 어떻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이 안 좋거나 또 주변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 거대 자본인 외국인과 기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서 수익을 내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9월이 시작을 하면서 참 많은 위험성 경고를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은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어제 그저께네요.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의 연쇄 급락에 대한 이야기 영상도 올려드렸고, 사실 그 이전에 이슈는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힘이 없는데, 그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9월의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런 위험에서 다소 회피될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비중 자체로 보게 되면 한 세 종목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5종목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9월달, 그죠? 시장이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오른 종목도 있고 똔똔한 종목도 있고 조금 내려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주식을 매수하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위험한 외부적 환경이 위험하게 되면 다소 쉬었다 가야 되는 흐름들이 진행된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매수하면 올라간다라는 생각.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연쇄 급락이나 그런 불안감과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실망하고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 나오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반등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뉴스를 보고 접근을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는 그걸 보고, 그죠? 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조금 더 오르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메인 뉴스에 가득 차면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흐름들 속에서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수는 그죠? 좋은 이야기,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그죠?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회를 살피는 겁니다. 그 강약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43%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0.8%를 상승을 했죠. 자,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 경구, 먹는 알약, 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머크사의 이 경구용 알약 소식이 시장에 큰 반등의 힘을 제공하면서 이 연관된 주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쪽만 반등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애플 뭐 이런 대형 기술주도 같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되돌아가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기술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의 나스닥 부분을 보게 되면 이 9월 5.3% 지수가 5.3%가 떨어지면 종목은 그 2배에서 3배 정도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 나스닥 기준 기술주로 보게 되면 종목들이 9월 월봉 흐름은 최소 5%에서 15% 정도의 약세를 보였고, 그 중에는 섹터 움직임 속에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거 있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보다 강세를 보였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 그 소식으로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다 금요일날 반등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하락했었던 가장 큰 메인 뉴스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이었죠.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부분. 자, 9월 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그죠? 1.3% 하회했었던 부분이 1.55%까지 급등하면서 지난 3월 말 1.746%까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던 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3월 달에 국채 금리가 올라왔을 때하고 9월 달에 올라오고 있는 미 국채 금리의 질적인 내용 자체가 틀리다. 그죠? 왜냐하면 3월 달에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그때도 인플레이션 우려였지만 그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다면 이번 9월 말 부분에 올라왔었던 국채 금리 상승은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국채 금리가 아니라 그린플레이션 발.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여튼 뭡니까? ESG 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날 패드가 FOMC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인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이 부분이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3.6% 높게 나오고,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또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8월 PCE 물가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4.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월 1일 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린플레이션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국채 금리가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물가 지표에서 중요시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부담,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플레이션발 미 국채 금리 상승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 시장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미국 시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 그죠? 부채 한도 협상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이 부분이 지금 공화당은 공화당 내에서, 또 민주당은 진보, 급진 진보, 좌파하고 중도파 이쪽 라인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이게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이 자꾸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1차, 2차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거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이 나름 급진좌파와 중도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서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2조 달러 내외까지 줄이자 해서 이렇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그렇게라도 통과를 해야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단지 그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해서 경기가 막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우려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이제 물가 지표가 우려스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그죠? 금요일 날 마감된 증시 흐름과, 그리고 기술적 흐름,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지표, 그리고 그 속에서 참 가짜 뉴스가 판칩니다. 그죠? 동진쌤 개강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9월 말, 그죠? 9월 말 코스피 지수가 이 월봉 모습이죠. 4% 떨어졌고, 그리고 10월 1일 금요일 날 1.6%, 그러니까 5.6% 정도가 9월 달서부터 10월 1일까지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업종 종목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은 센 흐름을 보여줬었고, 9월 수출이 558억 달러, 무역 역사상 최고 월 수출 기록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나온 10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6%, 그리고 코스닥이 또 2% 내외 급락을 보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대체 연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이 자꾸 나스닥 선물이 장중엔 플러스, 그리고 나선 음봉으로 약세를 보였던 목요일, 수요일 요 흐름까지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천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기관이 4,800억, 기관 말리는 신의가 더 나쁜 님들이죠. 그죠?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금융투자는 믿을 사항이 아닙니다. 매수를 해도 믿지 않고, 매도를 해도 잘 믿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죠? 순간 바뀌면 그냥 단타하는 쪽에 크고,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는데, 그죠?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자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라인이 우리 시장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개별 종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구조적 성장 흐름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2차 전지 소재라 그랬죠. 그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코스피나 코스닥 다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80%가 올랐어요. 9월달만. 그죠? 대주전자 재료뿐만입니까? 그죠?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9월달에 45.7%. 하다못해 뭐에 LNF라든지 또 뭐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에 일진 머티리얼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 2차 전지 소재는 급등을 했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시향을 보셨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의 강세, 그 강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특징 흐름을 보게 되면 뭡니까? 현대차, 기아 이쪽 라인 부분들은 또다시 또 하락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리콜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뭐 만도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은 급락했죠. 그죠? 월봉 부분 보시면 뭐 5개월 내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나름 MP의 이 재평가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MP가 상한가를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중에서 MP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저평가다라는 그런 이야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었고 반대로 좀 이 그린 에너지 쪽 라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 4분기까지는 실적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했었던 CS윤리의 경우에는 메리츠증권의 이 3, 4분기 영업이익이 44%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니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뭐 제가 여러분들께 수소와 관련주 해서 그죠? 수소 관련 부분 잘 보셔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과 관련된 매매 흐름은 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정말 제 예측대로 예상대로 잘 움직였다라는 거 잘 느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주력주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이 들어왔고 그 속에서 요 타이밍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죠. 그죠? 8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85만 원 라인 들어올 때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몇 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86만 원부터 매도해서 이익 실현해라. 그죠? 다시 75만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 자, 이제 금요일 시장의 가장 앞권은 동진 세미캠이었죠. 동진 세미캠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플러스 3%에 마감을 했고 또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데일리 뉴스를 보게 되면 가짜 뉴스, 그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수 지시했다라는 뉘앙스의 동진세미캠 인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뉘앙스 이런 뭐 이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이트와 그리고 주식 리딩방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레지스터 이 동진세미캠 이쪽 부분을 인수를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상한가를 갔다가 그죠? 플러스 3%에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또 거기에 공교롭게도 이 동진세미캠의 그 이준기 부회장이 45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뭐 23만 주를 9월 24일에 처분했다. 그죠? 9월 24일에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반 정도 처분했다. 뭐 하니까 이 9월 24일이면 여기네요. 그죠? 자, 이런 내용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함께 보여줬는데 여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궁극적으로 시장이 어려운데 그죠?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교롭게 이제 우리 회원님이 회원님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요때 물어보셨어요.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34,000원, 35,000원 요 타이밍에 이 동질세 미캠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저라면 다 보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곧바로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7,000원 요 타이밍에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흐름이나 그죠? 기술적 흐름 급등 이후에 그리고 횡보 그리고 쫙 해서 양봉으로 37,000원 올라가는 흐름 그죠? 거기서 장중에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 가는 아주 거래량을 동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개인 매수세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7,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는 뭐 순식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데일리 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가짜 뉴스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이 반도체 소부장들의 국산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1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동진 세미캠이었잖아요. 사실 장중에 그죠? 호주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막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끊고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저는 주시장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팔고 더 올라가면 분할해서 이익 실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처 이제 그런 뉴스에 그죠? 그런 가짜 뉴스, 루머에 의해서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죠? 이 시중에 내포되면서 막 올라갈 때 호재 뉴스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흐름일 때 오히려 욕심을 자제하고 비중을 줄이는 것 또한 흐름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3월 26일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동진 세미캠이 이제 삼성전자에 블라아르곤 포토레시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삼성전자 최신 D램 생산 라인에 블라아르곤 이머전 포토레시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제 서울경제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동진세미캠이 이를 공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동안 이 블라아르곤 이 포토레시스터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인 브라크립톤을 주로 공급해 왔는데 이번에 한 단계 높은 브라아르곤 포토레시스트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진세미캠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실적 부분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뉴스를 내고 기관과 외국인님들께서 그죠?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준규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을 매도했으니 일단은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위쪽에서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이 더 세게 내려갈 수 있는 시간에는 마이너스 4.3%였던데 시간에 한번 보시죠. 그죠? 금요일 날 그죠? 31,00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약세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요 올라오고 있는 21 이평선이나 아니면 갭발생을 했었던 요 위치 그죠? 31,000원 요 라인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면 요 위치와 요 라인 부분에 요 하얀 부분 라인 부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그죠? 사실 장중에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부분들이라면 당일날 25% 30%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이고 한 열흘에서 한 달만 시간을 옆으로 횡보해서 간다고 하면 버텨낼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게 되면 연간 실적이나 흐름들로 봤을 때 동진세미캠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한데 수급적인 이런 흐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재 뉴스가 막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한가를 가든 더 올라가든 비중을 조금 오히려 줄이는 거고 매수자들은 매수를 자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파란 비중을 줄였는데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비중 조절을 해서 매도 관점으로 봤으면 이 큰 아픔을 갖진 않잖아요. 수익을 못 내는 거하고 그죠? 손해를 보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9월 달에 5% 그리고 10월 1일 하루에 2% 7% 정도 떨어지는 시장 급락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종목이 15% 20% 올라간 게 있고 또 그 10% 정도 내려온 게 있다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계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내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필요로 한 부분이 주식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그죠?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막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끊고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저는 주시장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팔고 더 올라가면 분할해서 이익 실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처 이제 그런 뉴스에 그죠? 그런 가짜 뉴스 루머에 의해서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죠? 이 시중에 내포되면서 막 올라갈 때 호재 뉴스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흐름일 때 오히려 욕심을 자제하고 비중을 줄이는 것 또한 흐름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3월 26일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동진세미캠이 이제 삼성전자에 블라아르곤 포토레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삼성전자 최신 D램 생산 라인에 블라아르곤 이머전 포토레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제 서울경제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동진세미캠이 이를 공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동안 이 블라아르곤 이 포토레스터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인 브라크립톤을 주로 공급해 왔는데 이번에 한 단계 높은 블라아르곤 포토레스트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진 세미캠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실적 부분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뉴스를 내고 기관과 외국인님들께서 그죠?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준규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을 매도했으니 일단은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위쪽에서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이 더 세게 내려갈 수 있는, 뭐 시간에는 마이너스 4.3%였던데 뭐 시간에 한번 보시죠. 그죠? 금요일 날 그죠? 31,00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약세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요 올라오고 있는 21 이평선이나 아니면 갭발생을 했었던 요 위치, 그죠? 뭐 31,000원 요 라인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위치와 요 라인 부분에, 요 하얀 부분 라인 부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그죠? 사실 장중에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부분들이라면 뭐 당일날 25% 30%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이고 뭐 한 열흘에서 한 달만 시간을 옆으로 횡보해서 간다고 하면 뭐 버텨낼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게 되면 뭐 연간 실적이나 흐름들로 봤을 때 동진세미캠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한데, 수급적인 이런 흐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재 뉴스가 막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한가를 가든 더 올라가든 비중을 조금 오히려 줄이는 거고, 매수자들은 매수를 자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파란 비중을 줄였는데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비중 조절을 해서 매도 관점으로 봤으면 이 큰 아픔을 갖진 않잖아요. 수익을 못 내는 거하고, 그죠? 손해를 보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휴장이죠. 중국은 7일까지 계속해서 휴장이고, 4일 부분에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오펙의 정기 회의가 있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취임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8월 제조업 수지가 있고 8월 공장 주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화요일 날 부분에 있어서는 펩시코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9월 CPI, 그리고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게 이제 5일 화요일인데, 이때 이제 토스뱅크가 출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공식 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GM 투자자의 날이다. 이 부분 속에서 2021년 우리나라 이제 그린 뉴딜 엑스포가 시작을 하고, 또 유럽의 8월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이제 미국 9월 ADP 취업자 변동이라든지 EU의 이 소매 판매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독일의 8월 공장 수주까지 나오는 날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7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시행하고, 거기에 이제 아스폴로 신규 상장을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미국 8월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EU의 9월 합성 PMI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부분에 있어서는 TSMC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TSMC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아이폰 13이 한국 출시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닌텐도 스위치 세 번째 신형 출시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독일 8월 무역 수지,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일 날 발표되는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핵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휴장인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월요일 미국 시장도 좀 더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화요일 날 좀 세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올려드린 미국 시장의 악재 요인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도, 이제 와서 그렇게 누누이 9월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분에 행동하지 않고, 이미 악재의 여파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비중을 더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슈의 뒷북을 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나은 섹터 종목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는 것,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조적인 성장, 거기에 실적을 담보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싸질 때 매수하는 흐름. 난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한 부분이에요. 9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내 종목은 막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건 도둑님의 심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러한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가격의 저점을 만들면 또 돌아오는 흐름 부분도 급반등의 형태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